아이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공부를 할 때 미리 전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차분히 하는 편인데, 아들은 암기력이 좋다는 것만 믿고 항상 공부를 벼락치기를 해서 나온 성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좀 과신하는 것 같은데요. 자기가 혼자 지금까지 해왔던 그 공부 방법이 맞는지, 또 시험 공부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길 원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저희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때가 되면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 공부하는 방법이 특별히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아이 시험 공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고봉익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똑같은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맞을 수 있었는데, 또는 다음번에 절대 벼락치기 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면 다음에는 절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시험 3주 플래닝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험 3주 전에 시험 계획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시험 3주 플래닝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플래닝을 하고 플래닝한 대로만 어느 정도만 실천을 하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시험 3주 전이 대부분 시험 범위가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험 플래닝을 하기에도 어렵지가 않죠. 시험 3주 전에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시험 플래닝, 두 번째가 주요 과목 이해. 시험 플래닝이란 뭐냐 하면 시험에 대한 목표를, 이번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 대한 목표를 적어보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세워보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가 과목별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너무 무리하지 않게 목표 점수를 적어본 다음에 그 목표 점수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는 게 바로 시험 플래닝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때는요, 혼자 세울 뿐만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수학 점수 이번에 좀 올리고 싶은데 선생님 이번에 수학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선생님들이 물론 야 이놈아 내가 시험 내는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줘 이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꼭 자세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내신 시험은 학교마다 출제 경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주 전에 시험 플래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바로 주요 과목 이해인데요. 주요 과목이라 하면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과목을 말하는데, 시험 3주 전에는 암기 과목에 대해서는 당분간 건드리지 말고 이 주요 과목 위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요 과목도 실수하면 안 되는 게 100% 다 내가 달달 외우려고 공부하면 안 되고요. 그럼 한 주 동안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주요 과목의 그 내용들을, 핵심 내용들을 이해하는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2주 전에도 두 가지를 하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 주요 과목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암기 과목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요 과목에 대한 문제풀이라 함은 앞주에 했었던 주요 과목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해나가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더 알게 되고, 또 모르는 것 위주로 이제 외워나가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암기 과목 공부 시작이라 함은 주요 과목 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덜 소요되는 기타 과목들을 구체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걸 말합니다. 물론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험 범위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은 과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암기 과목 같은 경우 자기가 먼저 진도를 나가면서 공부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시험 1주 전에도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암기 과목 문제풀이 시작이고요. 두 번째는 과목별로 이제 총 정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암기 과목 문제풀이라 함은 앞주에 했었던 암기 과목 공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문제풀이를 해 나가면서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나 잘 외워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가면서 공부하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총정리라 함은 주요 과목부터 암기 과목까지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내 방식대로 정리를 해보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노트 한 권으로 모든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과목들을 정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학생은 A4 용지 한 2장씩을 가지고 과목별로 정리를 하는 학생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인드맵으로 하든 화살표로 하든 그림으로 그리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쓰든 본인의 방식으로 한 과목씩 정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일주 전에는. 네, 시험 전날에도 역시 2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예상 주관식을 뽑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내일 시험 볼 과목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본다는 것은 내가 몰랐던 것들을 다시 완벽하게 마무리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예상 주관식을 뽑아본다는 것은 내가 선생님의 입장이 돼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직접 예측해서 문제를 만족하게 내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아이로 하여금 시험 3주 전에 시험 플래닝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 전에 2가지, 2주 전에 2가지, 1주 전에 2가지, 시험 전날 2가지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전략을 짜서 시험 공부를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드백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 3주 전에 일주일 동안 아이가 실제 시험 공부를 했잖아요. 주요 과목 위주로. 그러면 그 주 말에 같이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계획대로 다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일반적인 아이들이라면.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계속 밀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함으로써 2주 차에 시험 계획, 시험 플래닝을 다시 수정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밀린 것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이 많이 상쇄가 되고 2주 전에 3주 전에 자기가 실행했던 것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2주 때는 조금 더 알찬 시험 기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시험 전에 3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정도 피드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도 반드시 시험 결과보다 피드백을 더 신경을 써주셔서 피드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해주신다면 아이에게는 그것보다 더 좋은 부모님으로서의 시험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없을 겁니다. 네, 부모님들께서 2가지 정도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시험에 대한 진짜 개념, 시험을 왜 보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부모님도 알고 아이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험을 보는 진짜 이유는 너는 몇 점짜리야 라고 규정을 하기 위해서, 너는 시험을 보니까 몇 등짜리야 라고 규정을 짓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네가 공부한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아.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스스로 알기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도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시험 점수로 학생을 규정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아이의 실력보다 점수가 더 나오면 기뻐하시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진짜 시험의 이유를 아신다라면 부모님들은 아이의 실력보다 시험 결과가 더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아이의 진짜 실력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공부를 더 하면 좋을지 알게 되는 것에 기쁨을 느끼실 것이고요. 아이에게도 그것이 시험을 보는 진짜 목적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은 시험 보기 바로 전날 선물을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주간 네가 계획을 세워서 시험 기간을 보내느라고 수고했다. 이번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시험 기간을 잘 보낸 너에 대해서 엄마는 응원을 해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다라는 의미로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것은 아이에게 시험 불안을 없애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시험 끝나고 나면 아이와 같이 아이 이름으로 헌금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무사히 이 3주를 보내고 또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헌금을 하신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시험에 대한 의미가 남달라질 것이고요.
시험에 영적인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단순히 주변의 어떤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 그리고 결과 차원에서 느끼는 불안감에서 많이 해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시험 3일 전부터 부랴부랴 벼락치기 공부에 들어가는 오늘의 주인공을 위한 고봉익 대표의 해결책. 시험 3주 플래닝에 따라 3주 전부터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라. 시험 3주 전에는 시험 공부 계획을 세우고 주요 과목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라. 시험 2주 전에는 주요 과목 문제풀이를 시작하고 암기 과목을 공부하라. 시험 1주 전에는 암기 과목 문제풀이를 시작하고 과목별로 총정리를 하라. 시험 하루 전에는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예상 주관식 문제를 뽑아보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시험 3주 플래닝. 여러분도 고봉익 선생님의 조언을 따라서 꼭 실천해 보세요. 시험, 듣기만 해도 참 긴장되고 두려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를 많이 해서 시험 보고 나면 머리에 기억이 잘 안 남은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차근차근 내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가면서 신앙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은 나중에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시험의 결과에 집중하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한 발 물러서서 벼락치기 하는 것은 좋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엄마는 더 기뻐한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심으로써 시험에도 이런 신앙의 원리를 부여해 주신다면 아이들은 단순히 점수 결과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벼락치기 하는 아이에서 이제 차근차근 자신의 신앙도 자신의 공부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아이로 변할 겁니다. 지금까지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고봉익이었습니다.